시드니 항구에 마치 하얀 돛을 펼친 배처럼 떠있는 건물.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사실은 한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 끝에 탄생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대체 이 상징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능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낸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 역시 하나의 아주 거대한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어요. 호주는 경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었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유진 구센스가 우리도 제대로 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죠. 이런 열망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죠. 1954년에 주 총리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고 2년 뒤에는 전 세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무려 28개국에서 223개나 되는 작품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승작이 결정됐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가 요른 우존의 디자인이었죠. 항구에 떠있는 돛담배 같기도 하고 조개 껍데기 같기도 한 이 시적인 디자인에 모두가 반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걸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편견을 받은 거죠. 아니 대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제시한 건축가 요른 우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독특한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조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고향 덴마크의 오래된 성은 물론이고 시드니 항구의 자연적인 모습, 심지어는 고대 마야나 중국의 건축 원리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이 그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데요. 우조는 건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장소, 그리고 그곳을 쓰는 사람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눈부시게 우아한 돌파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저 돈 모양의 지붕, 쉘 구조였습니다. 저 복잡한 곡면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정의하려고 무려 12번이나 설계를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정말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죠.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구면 기하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개념이에요. 혹시 오렌지 껍질을 벗겨내는 거 상상하실 수 있나요? 딱 그런 겁니다. 거대한 공 하나를 상상하고 그 표면에서 모든 조각을 똑같이 잘라낸다. 바로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천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조는 반지름이 75m인 완벽한 구 하나만 있으면 그 껍질에서 각기 다른 모양의 쉘 조각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 덕분에 그 불가능하다고 했던 쉘들을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조각들로 조립하는 게 드디어 가능해진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건설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학적인 승리와 또 정치적인 비극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구조물을 짓는데 정말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오브아럽이 우존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요. 저 셀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리브 시스템이라는 것도 개발됐어요. 그리고 저 지붕 표면요, 저게 무려 100만 개가 넘는 스웨덴산 특수 타일로 덮여서 빛에 따라 반짝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원래 예산이 7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최종 비용이 얼마였냐면 1억 200만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15배 가까이 불어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심각한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 갈등은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비용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한 요런 우존이 1966년에 자기 손으로 낳은 이 걸작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우존이 떠나고 나서 호주의 건축가 피터 홀이 이어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요. 내부 설계가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14년이라는 긴 공사를 마쳤습니다. 1973년
마침내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건물을 탄생시킨 장본인은 완성된 모습을 평생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개인사와는 별개로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문화적, 경제적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매년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요. 공연은 1,500회 이상 열려요. 그리고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연간 6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리고 2007년 이 건물은 마침내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네스코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이자 인류 창의성의 걸적이라고 부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거죠. 사실 우존의 작업은 건축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 네모반 듯한 직선 건물이 대세였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곡선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이게 또 컴퓨터 설계 기술의 발전을 확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가 요즘 보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베이징 국립대극장 같은 멋진 건물들 있잖아요. 전부 우존이 열어준 그 길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우존은 결국 자신의 걸작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예술과 정치, 그리고 현실이 부딪혔던 이 극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의 위대한, 창조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